요즘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만 살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열심히 사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을 하면 돈이 모였고 돈을 모으면 자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의 핵심에는 통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제, 즉 내 자산을 내가 얼마나 직접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돈은 사실 내가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맡겨져 있고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출금이 늦어지거나 사용이 제한되거나 규칙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주권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자산 주권, 즉 내 자산을 내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권한을 개인에게 돌려줍니다. 누군가의 승인 없이 보유할 수 있고 누군가의 허락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산 주권은 자유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대신 관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불편함보다 더 큰 불안을 경험해 왔습니다. 바로 내 자산이 내 뜻과 상관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공격적으로 불리는 시기보다는 이미 쌓아온 것을 지키는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통제권이 곧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익률이 높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자산이냐를 먼저 본다고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보다 이 돈이 내 손에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산 주권이라는 개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내 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은 완전히 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익을 약속하는 자산이 아니라 통제권을 제공하는 자산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접근 방식도 달라집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보게 됩니다. 재권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문제없이 써왔는데 굳이 통제권까지 생각해야 하느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통제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출금 제한이 걸리거나 해외 송금이 갑자기 막히거나 특정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데서 옵니다. 비트코인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여줍니다. 누가 쓰라고 허락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막겠다고 선언해도 구조상 쉽게 막히지 않습니다. 이건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제권을 가진다는 건 실수의 책임도 함께 가진다는 뜻입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보관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대신 솔직한 자산입니다. 내 선택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명확하면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충 맡겨두는 자산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한 뒤로는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보게 됐다고 합니다. 불안은 줄고 태도는 훨씬 차분해졌다고 하더군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 통제권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건 단계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보관 방식을 이해하고 작은 금액으로 경험해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편리함만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리한 방식은 대부분 통제권을 일부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편리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전부를 편리함에 맡기는 순간 비트코인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이제 보관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보관 방식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래소에 두면 편리한 자산이 되고 개인 지갑에 두면 통제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을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하려면 개인 지갑이 필요합니다. 개인 지갑, 즉 내가 직접 열쇠를 보관하고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개인 지갑 관련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킹이나 출금 중단, 분실 사례는 대부분 통제권을 넘겨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선택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불안한 시대에 선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자산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건 단점이 아니라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지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자산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가 아니라 이 자산을 내가 통제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낯선 위험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가격 때문이 아니라 태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 대신 관리해주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은행이 대신 보관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기관이 해결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편리했지만 동시에 판단을 맡기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습관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해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가립니다. 이 점을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기에는 불편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자산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맞는 정답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택 여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느냐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해하고 있다는 건 통제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가장 건강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무조건 믿지도 말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말 것. 구조를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가격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구조가 바뀌는 신호만 봅니다. 그렇게 하니 자산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자산을 바라보는 위치가 바뀌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행동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사거나 팔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보시면 됩니다. 내 자산 중에서 내가 직접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정답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선택지입니다. 선택지는 많을수록 좋고 선택지는 이해할수록 강해집니다. 그 사실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